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하연이고 올해 31살입니다. 4살 연상의 남편과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이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남편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고 동년배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재택근무로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디자이너 회사에 다녔는데 결혼을 계기로 퇴사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혼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현업에 종사할 때에 비하면 일감이 적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일감이 늘고 있으니 이대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 이왕 가진 기술을 썩히는 건 아깝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건 찬성이야. 라며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의 일입니다.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젊으시고 몸도 건강하셨는데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나는 물음에는 남편도 아버지와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은 몰랐다며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장례식 준비를 했어요. 이후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시댁을 떠나는 것만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추억이 담긴 이 집을 팔 수는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시댁 집이 너무 컸어요. 시어머니와 신우 두 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엄마,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누나와 둘이서 살기에는 관리비가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아, 그런 문제는 이미 해결 방법이 있지. 너희들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 되잖아. 네 누나랑 함께 빈 방을 청소해놨으니 들어와서 여기서 살도록 해. 라며 동거 이야기를 마음대로 진행했어요. 게다가 방까지 청소해 놓다니 너무 계획적인 거 아닌가. 저는 시댁에서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동거 이야기는 잠시 보류해 줄 수 없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엄마, 우리도 생각 좀 해보게. 대답은 조금 기다려줘요. 알겠어. 너희들을 위해 방 청소를 열심히 해놨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분명 좋은 대답을 해줄 거라 믿어. 시어머니는 대답을 보류해 주시긴 했지만 동거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날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과 형님이 내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일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 확실히 두 사람은 재택근무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동거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동거하면 어머님도 형님도 나한테 집안일을 다 떠맡기려고 할 거야. 그런 건 절대 싫어. 그래도 그 큰 집에 남자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응? 당신은 동거하고 싶은 말투네. 뭐, 엄마랑 누나한테는 내가 잘 말해 놓을 테니까 우리 동거하는 걸로 하자. 남편은 아주 쉽게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은 원체 상냥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번 말한 건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움도 있어요. 결국 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만 결정됐어요. 시댁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것만은 지켜주었으면 하는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 것. 둘째, 분담된 집안일 외에는 하지 말 것. 셋째,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 것. 굳이 그런 거 써주지 않아도 그 정도는 지킬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은 절대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예감은 바로 적중했어요. 신우는 프리랜서인데다 일이 많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집의 가사 분담은 저와 시어머니, 신우 3명이 하게 되었어요. 동거 시작 후 일주일 정도는 이 분담이 지켜졌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깨뜨린 건 역시 신우였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퇴근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청소는 올케한테 좀 부탁할게. 라며 웃으며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자리 잡고 제대로 일하려나 보네. 미안하지만 며느리가 청소 좀 해주도록 해. 라며 저에게 떠맡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로는 점점 더 제 가사 분담이 늘어났어요. 결국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어요. 운 좋게 일감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낮에 하지 못한 일을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짧아진 수면 시간으로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없었고 갈수록 피로가 쌓여갔어요. 왜 퇴근이 늦는지 의심스러운 신우와 외출을 하고 싶어하는 전업주부인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얘기해볼게 라고만 말하며 저와의 이야기를 서둘러 끝내려고 했어요. 게다가 제 이야기를 전달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분노를 갈수록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에요. 저녁 식사 후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여행 책자를 펼치셨어요. 니들 아빠는 함께 갈 수 없게 됐지만 매년 하던 가족 여행을 갈까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게 가족여행 멤버에 저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 가족들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도 아니기에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여행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었고 올해는 멋진 온천으로 놀러 가기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향하자 어머, 설거지 다 끝났어? 올해 여행은 온천에 가기로 했어.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2주 뒤에 갈 거니까 일정을 비워둬.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일정을 짜서 시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제 의견이 반영된 여행은 아니었지만 온천 여행은 기대가 되었어요. 내일 여행에 대비해 전날 밤 집 청소를 모두 끝마쳐 놓았어요. 그리고 여행 당일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천으로 향했어요. 연휴였지만 교통체증도 별로 없었고 순조롭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어요. 도중에 시어머니가 알아본 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 여행 경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이번 여행 경비는 시어머니가 모두 부담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시아버지가 부담하셨다는데 시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시어머니가 대신 내셨다네요. 그러는 중에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커브길에 약간의 멀미를 느끼자 시어머니가 며느라, 멀미나? 우리 잠시 차를 세우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때? 감사합니다. 조금만 쉬고 가면 나아질 것 같아요.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웠고 저는 차에서 내려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 남편은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는 제 짐이 밖으로 던져져 뒹구는 소리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차가 출발했네. 이런 산길에서? 지금 날 버리고 가는 건가?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아직 집안일 할 거 남아 있지 않아? 얼른 집에 돌아가서 남은 집안일이나 해도. 다음으로 신우에게도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도 나도 올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우리 집에 하인으로 있으면서 바랄 걸 바래야지. 혼자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인은 하인답게 집에 돌아가서 집 청소나 깨끗이 하고 있어. 역시 그랬구나. 나라는 존재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이 메시지를 받은 게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저는 폰의 지도를 의지해 집으로 향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간다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산길을 계속 내려갔어요. 산을 다 내려가니 마침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게다가 운 좋게도 곧바로 버스가 왔어요. 버스에 올라타고 역에 도착하니 오늘 중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된 탓에 잠이 쏟아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익숙한 동네가 보였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추위에 떨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목욕물에 몸을 담궜어요. 목욕하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폰을 보다 보니 산간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다는 대대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산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도 나왔는데 이때 폰에 진동이 왔어요. 혹시나 업무 관련한 게 아닐까 싶어 폰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며느라, 뉴스 봤어? 우리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졌어. 그래서 지금 애들이 크게 다쳤어. 나 혼자 있으려니 벅차서 그런데 지금 병원으로 좀 올래? 뉴스에 나오던 사고 현장에 보이던 차가 바로 우리 집 차였어요. 어쩐지 낯익은 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분명 시어머니였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미 읽었다는 건 보고 있다는 뜻이겠지? 빨리 답장해.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저는 이 집 하인이라 집에서 집안일 하고 있을게요. 그 말들 다 농담인 거 몰라?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왜 이렇게 소심한 거야? 그런 투정할 시간 있으면 얼른 병원에 와서 거들도록 해. 저는 더 이상 연락할 생각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일 후 남편과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른 병원에 와. 문병도 안 오다니 인정머리가 없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픈지 몰라. 등에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다리 골절, 신우는 갈비뼈 골절, 시어머니는 찰과상 정도인 것 같았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인정머리 없는 것. 사고 나서 병원에 좀 오라는데 그걸 한번 안 와. 너 같은 건 우리 가족으로 절대 인정 못해. 아들, 당장에 이혼하도록 해. 어머님, 그날 저를 혼자 두고 간 거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 신고서에 서명도 해놨어요. 남편은 제가 서명한 이혼 신고서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지난번에 정말 미안해.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니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어머, 이런 건 또 처리하는 게 빠르네. 자, 아들. 서명해놨다고 하니 너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얼른 서명하도록 해.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는지 이혼 신고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명을 마치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제출하러 나가버렸어요. 이제 이혼된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한 지붕에 있기 싫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갈 거예요.
한 가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그렇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돈 쓰다가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명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정리한 짐을 들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저는 혼자 살 만한 곳을 구했고 하던 일이 잘 풀려서 수입도 꽤 늘었어요. 혼자 사는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 전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며느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아들이랑 다시 합치지 않을래? 제가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또다시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달에 전기가 끊길 것 같아. 이 추운 날씨에 전기가 끊길 거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린 가족이었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남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건 실례 아니에요? 저보고 가족이 아니라 하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뻔뻔하게 가족이라니 한심하네요. 저는 즉시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댁에서 살 때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거든요. 신우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라며 단 1원도 생활비에 보태지 않았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어요. 제 수입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게 뻔했어요. 이제 정말 남이 된 마당에 이렇든 저렇든 아무렇지 않아요. 그 후에 결국 생활비가 부족한 시댁 식구들은 신우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시어머니도 일하기로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은 두 사람이 낭비하지 않도록 돈 관리를 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은 남편의 눈을 피해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워낙 씀씀이가 해픈셋이라 결국은 시댁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네요. 반면 저는 혼자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늦게까지 하던 일을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낼 수 있게 되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낼 여유도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시댁이 또 다른 의미로 고맙기도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